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검색한 내용이 광고로 나타나는 건 우연일까? CCTV는 정말 우리의 안전만을 위한 걸까? 이런 의문들이 바로 오웰이 70년 전에 예견했던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84라는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의 감시 문제, 언어와 사고의 통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웰이 그린 디스토피아는 얼마나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984는 흔히 반공산주의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웰의 의도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오웰은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밝혔으며 그가 비판한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닌 권력의 남용과 인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984의 세계가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는 이미 일상이 되었죠.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 정부가 세계 시민들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마치 오웰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은 충격을 주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1984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빅브라더입니다. 이는 전지전능한 권력의 상징으로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빅브라더는 정부나 대기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뉴스피크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혐오 표현 규제가 때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블싱크입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와 같은 모순된 슬로건을 믿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1984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 책이 단순히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웰의 비판은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사고를 억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체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웰은 모든 글쓰기는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특정 이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984의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빅브라더는 감시를 통해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제는 사고의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뉴스피크가 등장합니다. 뉴스피크는 언어를 단순화하고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 범위를 줄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없다면 자유에 대한 생각도 하기 어려워지겠죠. 더블싱크는 이 과정을 완성합니다. 사람들은 모순된 생각을 동시에 받아들이며 이는 비판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합니다. 이는 일종의 더블싱크라고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개념이 결합하면 개인의 자유와 사고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물리적 강제가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 수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웰은 이를 통해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까지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말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1984의 세계와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는 타당한 의문입니다. 분명 우리 사회는 1984의 극단적인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교묘한 형태의 통제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코 챔버 효과를 만들어 우리의 세계관을 제한할 수 있죠. 또한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형 광고와 정보 제공은 우리의 선택을 은밀히 유도합니다. 이는 1984의 강제적 통제보다는 덜 폭력적이지만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84의 핵심 개념들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빅브라더, 뉴스피크, 더블싱크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와 사고를 통제하는지 알아봤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984의 세계관은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오웰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 감시 기술의 발달입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 시민들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둘째, 가짜 뉴스와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도래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1984의 역사 수정을 연상시킵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달입니다. 이들 기술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이런 기술의 극단적 활용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웰은 1984를 통해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작품의 주인공 윈스턴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비록 그가 결국 패배하지만 그의 저항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오웰은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각자가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권력에 저항할 용기를 가질 때 1984의 세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1984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항상 이것이 사실일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둘째,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는 에코 챔버에 갇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 어떤 앱에 어떤 권한을 주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넷째,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뉴스피크처럼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풍부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저항의 힘을 믿으세요. 윈스턴처럼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1984의 세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 오웰의 1984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감시와 통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빅브라더, 뉴스피크, 더블싱크 같은 개념들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1984는 단순한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일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윈스턴처럼 작은 저항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